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변화 가능성과 코인 전략 비축 기업에 대한 제 생각을 차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젯밤에 나름 화제를 모았었던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중국이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겠다. 달러가 아닙니다.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근데 정황상 꽤나 구체적이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꽤나 높다고 생각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정부가 8월 말에 위안화 국제화 로드맵을 검토하고 승인할 예정이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달 말에 고위급 회의가 개최될 텐데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황을 보자면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드디어 중국이 조금 늦었긴 하지만 드디어 코인 시장을 개방하는 합법화,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금 두근두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어, 제가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가지 코인, 네오와 퀀텀을 15분봉 차트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어젯밤 그 소식이 밤 9시경에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이 중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코인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한 10% 가까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네오도 한 10% 이상 올라왔다가 조금 이제 밤에 횡보를 하다가 오늘 오전에 보니까 또 한 번 치고 올라가면서 네오와 퀀텀이 물론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조금은 이제 상승하는 모습. 야, 설마 진짜 합법화되는 거 아니야? 개방하는 거 아니야? 요런 이제 좀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러나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코인 규제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바뀌기가 여전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중국에서 코인이 합법화가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위안화가 더욱더 국제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지금 달러만 많이 결제해서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안화를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확대시키겠다. 내지는 또 내국, 그러니까 자국 내 자본 통제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크립토는 사실 탈중앙화 멀리 뻗어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CBDC도 마찬가지지만요. 입출입이 명확하게 기록이 때문에 자본 통제하는 데 최고의 수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기대와 맞지 않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위안화 국제화 부분을 살펴보면요. 해외 무역과 결제가 지금은 달러가 많이 쓰이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넘어간다면 달러보다도 더 많이 쓸 것 같아요. 지금은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USDT나 USDC나 DT는 이제 중국 쪽 자본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미국 스테이블 코인만 가만 놔뒀더니 전 세계로 뻗어나갈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 미국 거 안 쓸래,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만들래, 약간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형태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정책이다. 좀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인 내부 사람들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가는 USDT나 USDC를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안 그래도 지금 막아놓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DT나 DC를 쓰면 중국인들의 자본 유출 가능성, 바이낸스도 쓰고 싶고 코인베이스도 가고 싶고 디파이도 하고 싶고 다 이 코인들로만 쓰고 있잖아요. 이 자본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탈출구 자체를 완전히 봉쇄시키려고 어, 이거를 이제 표면화하고 이 탈출구를 봉쇄시키기 위해서 즉 해외로는 뻗어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나 해외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 거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쓰게 할 수 있게 해외로는 열어놓지만 반대로 내국인들은 못 빠져나가는 중국인들은 절대 자본 유출을 할 수 없게 이게 코인 내 가치와는 좀 맞진 않지만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거를 호재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는 많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국제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47%, 그리고 위안화가 2.8% 정도 이제 국제 결제에서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지금 달러랑 위안이니까 2.8이지 스테이블 코인 시대로 넘어가면요. 그냥 미국 달러 100%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야, 이건 아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뭐 2%, 1%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뭐 중국발 호재가 온다, 뭐 중국 코인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 전력 비축 기업들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한 1, 2년 된 것 같지만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최신 유행하는 트렌드긴 하다는 거죠. 근데 이 DAT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뭐 적당히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겠죠. 그러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꽤나 힘들 거다.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이 기업들의 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코인도 떨어지면 뭐 같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기업들의 주가, 펀더멘탈 이런 게 뒤로 갈수록 쉽지는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자, 8월 20일자로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는데요. 암호화폐 트레저리가 지금 붐이다. 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마인을 서학개미들이 뭐 순매수 1위를 계속 탈환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이제 떠나면서 뭐 마무리가 될까? 비극으로 끝날까? 뭐 이런 기사인데요. 일단 기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예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더질라라는 피터 틸이 7.5% 지분 갖고 있다는 그 기업 있죠. 180 라이프 사이언시스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이렇었고요. 생명과학, 염증 치료하는 이런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이더리움 보유 사실을 밝히면서 그리고 피터 틸이 뭐 지분을 갖고 있다가 밝혀지면서 주가가 뭐 3배가 넘게 올랐었죠. 근데요. 불과 이틀 뒤에 5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 소식에 주식을 발행해서 코인을 사겠다라고 어찌 보면 좋아 보일 수 있는 소식에 29% 급락을 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샤프링크도 조셉 루빈, 이더리움 창업자가 이끌고 있잖아요. 자, 6월 SEC에 보고를 했는데요. 투자자들의 주식 매각 가능 서류를 제출하자.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 때나 주식을 팔아서 이더리움을 살 수 있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72%가 났다고 합니다. 뭐 조셉 루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겠죠. 아니 이건 전통 금융에 있어서 당연한 절차고 이걸로 이더리움을 사는데 뭐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겠지만 반응은 싸늘했다는 거죠. 비트마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7월 달에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에서는 최대 20억 달러 규모의 증권을 발행한 신청을 했는데 직후에 40%가 급락을 합니다. 주식으로 뭘 사겠다고 하기만 하면 지금 폭락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스트래티지도 사실 이 넓은 범주에서는 피해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스트래티지는 다른 데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그 험한 길을 오랫동안 살아남았고 지금 이런 전략 비축 기업은요. 이제 막 한 달 반, 2달 됐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뭐 반토막, 뭐 반의 반토막도 아직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반토막 찾아올 수 있어요. 저는 강세장 안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런 험한 이 시기를 견뎌낸 건 오직 스트래티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도부터 있었잖아요. 여기도 정말 험한 꼴 모진 매를 맞아가면서 견뎌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트래티지랑 코인베이스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뭐 로빈후드도 사실 그때는 코인을 많이 안 했던 시기라 그래서 몰표가 나왔었고 비트코인 ETF도 없었고 그래서 이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는데 스트래티지조차도 약간은 사람들이 지금 갸우뚱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재미가 없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자기자본 유상증자 지침 개정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 7월까지만 해도요. 순자산가치의 2.5배 미만에서는 이 순자산가치가 뭐 MNAV라고 해서요. 쉽게 얘기하면 회사 문 닫으면 남는 돈입니다. 자산에서 부채 빼고 남는 돈. 이게 2.5배면 엄청 높은 거예요. 원래는 뭐 내가 들고 있는 돈이 1원인데 2.5배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있다는 거니까 이 스트래티지니까 이 정도 지금 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2.5배 미만에서는 이자 지급이나 배당 목적 외에는 신주 발행을 하지 않겠다. 나 더 이상 안 그래도 여기 유상증자하고 전환사채하고 계속 이걸로 비트코인을 샀었잖아요. 자, 신주 발행 안 하겠다 했는데
자, 세일러가 슬쩍 말을 바꾸네요. 부채 이자를 지급, 우선주 배당. 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가 문제입니다.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그 이하, 2.5 이하에서도 내가 주식 이렇게 바꿔가지고 코인 사게 해줘. 야,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내 맘대로 이 코인 사겠다, 주식 팔아서 이 얘기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갈리는 것 같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거 안 판다더니 갑자기 왜 말을 바꿨어? 이거 좋은 거 아닌데. 일부 트레이더들은 야, 비트코인 더 산다는데 나도 봐. 왜냐면 이 친구들은 슉슉슉 빠져나가는 트레이더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스트래티지도 미래 동력이라고 할까요? 이게 조금 위험한 형태로 갈 가능성도 있겠다. 물론 다른 데에 비하면 훨씬 이제 튼튼하고 안전하긴 하지만요. 자, 근데 근본적으로요. 왜 더 산다고 할 때마다 주가가 떨어질까라는 거죠. 지금 모든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DAT 기업을 투자하실 때 요거는 알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제 입장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소액으로 뭐 장난으로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면 괜찮겠지만 많은 돈을 넣는다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AT 기업의 주가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일 때만 이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좋을 수 있습니다. 항상 오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찾아오는데 일단 문제가 네 돈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당신들이 사준 이 주식, 이 돈이 끊겨지면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거겠죠. 자, 이 메커니즘을 보면요.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코인을 사겠죠. 그럼 처음에는 막 이게 막 주식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이렇게 선순환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주식을 다시 팝니다. 추가 발행을 해서 다시 코인 매수를 하고 이게 이제 무한으로 반복되는 어찌 보면 문제가 없었으면 사실 테라 루나도 지금까지 멀쩡했을 거예요. 막 공매도 공격 당하고 난리가 나서 뭐 FTX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뭔가 천재지변이 생길 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즉 이 시스템은요. 코인이나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폭락을 하게 되면 즉시 끊기는 구조입니다. 코인이 떨어지는데 주가가 멀쩡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을 하는데 사람들이 물론 이제 바이더딥 하는 수요는 있겠지만 아마도 파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코인이나 주가가 떨어질 때 즉시 끊기는 구조.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더군다나 지금 모든 기업들이 신주 발행을 너도 나도 외치고 더 많이를 외치고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버블이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닙니다. 계속 찍어내는 거, 인플레가 발생을 하니까 한 주의 가치가 희석이 되겠죠. 주식이 계속 많아지는데 어떻게 이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든 아무튼 가격이 떨어질 때 사단이 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뭐 단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이게 이제 막 생겼으니까 트렌드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변동성은 어마무시하겠지만 그리고 초장기적으로 뭐 김승호 회장처럼 뭐 피터 틸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친구들처럼 5년 이상 초장기 투자를 한다. 생존을 전제로 한다면 뭐 없어지면 뭐 의미가 없겠죠. 그 뒤에 5년 후에 살아남을 거라면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잘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나 애매하게 중기에서 장기 한 1년에서 2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는 뭐 상승에 취해서 뭐 빠져나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쯤에 아마 90% 이상이 저는 위기를 갖고 실제로 많이 도산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코인은 오르는데 기업만 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요 시기를 잘 어떻게 알아서 꼭대기에서 빠져나오면 좋은데 야, 이게 오르면 오를수록 이 맛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레버리지 맛이 뭐 엄청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주목은 하고 있지 않지만 벌써부터 지금 강세장 완전 강세장의 뭐 초중반 부근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낮아빠지는 기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BNB라는 이 코인을 이렇게 샀던 기업 윈드트리라고 있는데요. 이게 나스닥에 벌써 상장 폐지가 돼버리고 하루 만에 76%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스닥에 이제 상장 유지가 되려면요. 최소 1달러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동전주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뭐 0.4불, 0.5불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상장 폐지가 21일자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참사가 벌어지냐면요. 자, 이 빨간색이 BNB 코인이고요. 이 초록색, 아니 파란색이 아까 윈드트리라는 이제 주가인데요. BNB는 이더리움도 달러 기준으로는 아직 전고점을 뚫지 못했는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정말 몇 안 되는 알트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국계이긴 하지만 좋은 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비해서 오히려 뭐 24년, 23년부터 이 회사의 주식은 반으로 오히려 반비례하고 있죠. 뭐 조금씩 올랐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99.99%가 되면서 이게 뭐 심정지 차트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주가는 코인은 올라가는데 비축 기업은 망할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얼마든지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강세장에서도 이 정도니까 뒤로 갈수록 이게 약세장 뭐 반토막 정도 나면 정말 난리가 나겠죠. 윈드트리가 노력을 안 했느냐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도 윈드트리 BNB 6천만 달러를 사겠다. 그리고 7월 27일에도 7천억 원을 조달해서 BNB 사겠다. 왜냐면 BNB가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렇게 자꾸 발표를 하면 오를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또 BNB를 위해 5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 했지만 결과는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결국 나스닥 상장 폐지로 끝나는 이런 상황을 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스릴 있고 뭐 레버리지 2배, 3배 뭐 한 큐에 먹고 이러면 뭐 재밌고 좋긴 한데요. 정말 하고 싶으시면 소액으로 하시고 좀 많은 금액을 넣을 때는 좀 생각을 해보자. 특히나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차라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BNB를 사모으면요. 이게 뭐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물리든지 아무튼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BNB나 뭐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변동성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이거를 재미없다고 이렇게 레버리지 기업으로 갈아타는 거는 좋지 않다.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안 좋은 거 망했을 때, 이 이더리움이 반토막 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코인 시장에선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시가총액 2위가 반토막 될지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못했겠죠. 반의 반토막만 나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은 해보고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그쵸? 다 사라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오늘 한번 맺어보면 항상 사람들이 열광할 때는 뭔가 의심을 하고 뭔가 쎄해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의심을 남들이 많이 할 때는 열광까지는 아니지만 좀 관심을 갖고 오래 지켜보는 좀 남들과 반대로 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분이 모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게 유튜브에 썸네일을 다 모아놨는데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좀 깨워주세요. 뭐 그때 팔려고 이런 얘기를 했었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조금 세해지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유튜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왜 이럴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뭐 오두방정을 떨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왜냐면요. 굳이 폭락하고 있을 때, 뭐 폭락, 조정, 막 6개월, 1년도 갈 수 있어요. 굳이 폭락하고 있을 때 괜찮아. 바이더딥하고 견뎌봐. 뭐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6개월, 1년 욕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폭등을 하고 있을 때 뭔가 대세가 됐을 때 이거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이렇게 넓고 빠르고 쉽고 이해 잘 되고 편안한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대부분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편하고 하는 사람도 편하고 이해도 잘 되고 얼마나 쉽고 좋아 보입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하는 게 낫고요. 이렇게 해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하고요. 굳이 힘든 거 뭐 욕 먹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욕 먹고 싶습니까? 누가 좋은 얘기하고 좋은 이렇게 남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데 내가 욕 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다는 겁니다. 워런 버핏 얘기를 드리기 전에 과거에도요. 뭐 이더리움, 뭐 리플 안 좋다, 쓰레기다 이런 분들 전문가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요새 제가 들어보니까 참 재밌습니다. 이더리움 그래도 사야 된다. 지금 좋은 가격이다. 아니 600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도 좋은 가격이다. 지금 다 바뀌셨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분들이 과거에 좋다고 했던 코인들을 지금 제가 다시 들어보니까 지금은 사시면 안 된다. 뭐 환경이 바뀌었다. 기관이 어쨌다. 나는 말했다.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세를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요. 대중과 똑같은 수익률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느냐?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기 때 현금과 용기가 결합하면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가 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겠죠.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기 때 위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겠죠. 위기도 뭐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 이제 코인 쪽에서는 사실 위기가 되게 잦은 편이죠. 한 80%에서 90%는 별로 불편하잖아요. 그러나 찐 위기, 진짜 위기는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밖에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올해 뭐 4월 뭐 7일쯤 관세 폭탄이었던 것 같고, 뭐 작년에도 뭐 그 8월 달, 9월 달에 해서 뭐 블랙 먼데이도 나오고, 엔캐리 트레이드도 나오고, 분명히 1년에 한두 번은 꼭 나오더라고요. 이 위기를 기다릴 줄 아는 게 능력이다. 그쵸? 뭐 찐 위기가 있고, 뭐 적당한 위기가 있고, 보통 시기가 있고, 환호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현재 기준으로 제가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저는 보통에서 환호 사이에 어디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올해 4월만 하더라도 찐 위기가 또 의도치 않게 왔었죠. 그러나 현재는 이 정도기 때문에 글쎄요, 많은 돈을 지금 매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현금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현금이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분야에 성실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공을 하셔야 돼요. 자영업을 하든 회사를 하든 뭐 어떤 일을 하시든지 성공을 하셔서 열심히 돈을 많이 모으셔야 되고, 또 하나 그렇게 열심히 해도 미리 투자를 해버리고 올인이 돼 있으면 현금이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통에 뭐 적당한 위기에 올인을 해버리면요, 찐 위기에 현금이 없다. 그래서 저는 해지 얘기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올인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 조금은 탐욕을 내려놓고 마라톤 하듯이 달려가야 된다. 용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 위기 때 사람들이 다 뭐 무섭다, 조롱하고 너 뭐 하고 있냐, 바보야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 뭐 유튜브도 좋긴 한데요.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나만의 원칙, 기준을 갖고 오히려 너 틀렸어.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공부해서 누가 뭐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을 그런 좀 실력을 갖추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첫째, 내가 위기쯤에 들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둘째, 당시에 내가 살 수 있는 현금이나 해지 자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셋째, 용기나 믿음도 그때 당시에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점검을 해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뭐 레버리지나 뭐 단타나 이런 지름길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